엄마 이제 그만 눈치 보며 살아요. 58세 전업주부 박순희 씨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 뒷바라지만 하던 평범한 아줌마. 하지만 동서들 모임에서 순이는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58세에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1년 만에 월 2천만 원 매출을 올리며 지역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3명의 직원을 둔 당당한 사장님이 된 순희 씨. 과연 이 평범한 주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35년간 집에만 있던 여성이 어떻게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그 운명적인 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 박순희 씨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남편과 2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결혼 35년 동안 한 번도 바깥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순이야, 오늘 저녁 뭐야? 남편 김정호 씨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갈비찜 하려고 해. 또 갈비찜이야? 어제도 먹었는데.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뭘 해도 만족해하지 않는 남편이 서운했거든요. 큰딸 민지 32세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 민수 29세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민지가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순희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냥 집에서 뭐 하겠니? 청소하고 밥하고. 엄마도 뭔가 취미 생활 하세요. 나이가 언젠데 무슨 취미를. 순희 씨는 자신에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시댁 동서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에 2~3번씩 모이는 자리였어요. 순희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둘째 동서 영희가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며 지내지. 아,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 부동산 일하느라 바빠요. 영희는 3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셋째 동서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카페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좋은 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순희 씨는 부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순희 언니도 뭔가 해보세요. 나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도 요리는 잘하시잖아요. 집에서 가족들 해주는 요리랑 밖에서 파는 요리는 다르지. 그때 영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순희 언니는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겠어요. 그 말이 순희 씨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까? 거울을 보니 58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소극적인 표정이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고 순희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5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것이 떠올랐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항상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내 요리가 정말 맛있는 걸까? 그때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이에요. 밖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맛있는 곳이 없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뭔가 떠올랐어요. 민지야, 혹시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면 어떨까? 엄마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네. 엄마 요리 정말 맛있잖아요. 저도 자주 사러 갈게요. 딸의 응원에 순희 씨는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58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며칠 후 순희 씨는 동네 마트에 갔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는데 반찬 코너에서 한 아주머니가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김치찌개 맛이 왜 이래? 돈 아깝네. 맞아요. 요즘 반찬들이 다 맛이 없어졌어요.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집에서 해먹자니 재료비가 더 비싸고 사자니 맛이 없고. 순희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반찬이면 저분들이 만족하실까? 집에 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아,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야. 민수가 집에 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순희 씨는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정말 한 번만.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해. 갑자기 웬 반찬 가게?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나이도 있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있어. 하지만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남편의 반대에 순희 씨는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지에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말씀 듣지 마세요. 하지만 돈도 들고.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면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야. 저도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맛있는 반찬 파는 곳이 정말 없어요. 민지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어요. 민수에게도 전화해서 상의했어요. 엄마가 창업을요? 대박인데요. 너도 찬성해? 당연하죠. 엄마 요리 실력은 제가 보증해요. 하지만 아빠가 반대해서. 아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는 시작 준비만 하세요. 자녀들의 응원에 순희 씨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상권을 살펴봤어요. 집 근처에 반찬 가게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맛이 별로였고 다른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경쟁할 수 있겠어. 순희 씨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인터넷으로 창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지? 식품위생업 신고는 뭐지?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하나씩 공부해 나갔어요. 민지가 주말에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요즘 반찬 가게도 온라인으로 주문받는 곳이 많아요. 온라인? 네. 네이버 스마트 오더나 배달앱 같은 거요. 그런 것도 해야 하나? 처음엔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순희 씨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58년 살면서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이야. 일주일 동안 매일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동네 곳곳을 다니며 임대 가능한 상가도 알아봤어요. 여기는 월세가 얼마죠?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던 중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를 발견했어요. 15평 정도 되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에요. 부동산 아저씨가 설명해줬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럼요. 상가를 보는 순간 순희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여기다.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출퇴근도 편하고요. 결정하셨어요? 네, 여기로 할게요. 그 순간 순희 씨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상가 계약했어.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하지만 정말 하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이 들어서 괜한 고생하려고 그래? 고생이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실패하면 어쩔 거야?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순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민지와 민수가 함께 와서 상가를 봤어요. 엄마, 정말 좋은 자리네요. 위치가 최고예요. 주택가 한가운데라 접근성이 좋아요. 자녀들의 지지에 순희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엄마, 요즘 반찬 가게들 보면 깔끔하고 밝은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민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줄 거예요. 민수가 도움을 줬어요. 일주일 후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순희 씨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체크했어요. 여기 선반은 좀 더 높이 달아주세요. 쇼케이스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35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갈 무렵 순희 씨는 메뉴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뭘 만들어서 팔까?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생각해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밑반찬으로는 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일단 10가지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순희 씨는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컴퓨터로 예쁘게 디자인해줬어요. 엄마, 상호는 뭘로 할까요? 상호? 가게 이름이요. 글쎄, 뭐가 좋을까? 순이네 집밥은 어때요? 집밥? 네. 요즘 집밥이 인기거든요. 좋네. 순이네 집밥으로 하자. 간판도 제작했어요. 따뜻하고 정감 있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드디어 오픈 준비가 끝났어요. 순희 씨는 시험 삼아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때? 민지와 민수가 맛을 봤어요. 완전 맛있어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격려에 순희 씨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오픈일을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하자. 동네 곳곳에 오픈 소식을 알렸어요. 새로 오픈하는 순이네 집밥입니다. 정성껏 만든 집밥 드세요. 전단지도 만들어서 돌렸어요. 오픈 당일 아침 순희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에 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게 해야 해. 처음이 중요하니까.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순이네 집밥 오픈합니다. 오픈 첫날 순희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안 올까? 점심시간이 되자 몇 명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순희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첫 번째 주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담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맛이 좀 싱거운데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별로네요. 순희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죄송해요. 간을 다시 맞춰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들은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나갔어요. 그날 하루 매출은 고작 5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첫날 매출이 5만 원이었어.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첫날이니까. 첫날부터 이러면 망하는 거야. 빨리 정리해.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고 온 손님들도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간이 맞지 않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부정적인 반응만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순희 씨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민지에게 전화해서 털어놨어요. 엄마,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손님들이 맛없다고 해. 첫째 주는 원래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그럴까? 네. 그리고 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맛을 조절해보세요. 민지의 조언에 순희 씨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간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밑반찬이 좀 더 다양했으면. 하나하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 나갔어요. 김치찌개 간을 조금 더 세게 하고 밑반찬도 3가지에서 5가지로 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출은 오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순희 씨는 정말 절망했어요. 월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임대료 8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정말 망하는 건가? 그때 동서영희가 가게에 들렀어요. 순희 언니, 장사가 어때요? 그냥 그럭저럭이야. 손님이 많지 않네요. 영희의 말에 순희 씨는 상처받았어요.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은 잘 안 되나 봐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게 정리할까 봐. 그래. 빨리 정리하고 편히 살자. 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희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순이네 집밥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부인데요. 어제 김치찌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그런데 배달은 안 하세요? 배달이요? 네. 아이가 아픈데 나갈 수가 없어서요. 순희 씨는 배달 서비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배달은 아직. 아, 그렇구나.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생각했어요. 배달. 그런 방법도 있구나. 민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많이 해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 민수가 와서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엄마, 일단 전화 주문부터 받아보세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려? 전단지에 넣고 가게 앞에도 붙여놓으세요.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순인의 집밥 마이너스 전화주문 배달 가능. 동네 곳곳에 붙이고 돌렸어요. 며칠 후부터 전화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2개, 된장찌개 1개 배달 주문이요. 첫 번째 배달 주문이었어요. 순희 씨는 직접 배달을 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자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의 주문이 많았어요. 점심 도시락으로 주문할게요. 회사에서 단체 주문도 가능해요? 순희 씨는 도시락 메뉴도 새로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밥 밑반찬 3가지 8,000원. 된장찌개 밥 밑반찬 3가지 7,000원. 합리적인 가격의 푸짐한 구성이었어요. 한 달 후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5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했어요. 정말이야? 500만 원?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응.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와. 그래도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순희 씨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어요. 순인의 집밥입니다. 정성껏 만든 집밥 드세요. 리뷰도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에서 해먹는 맛이에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강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긍정적인 리뷰를 보면서 순희 씨는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메뉴도 개발했어요. 불고기, 제육볶음, 닭갈비까지 추가했어요. 엄마, 메뉴가 정말 다양해졌네요. 민지가 가게에 와서 놀라워했어요. 손님들이 요청하는 메뉴들을 하나씩 추가했어. 정말 대단해요. 3개월 후 순희 씨의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순희 씨의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5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사장님, 배달이 너무 늦어요. 음식이 언제 나와요?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났어요. 순희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민지와 상의했어요. 엄마, 직원을 1명 두는 게 어때요? 직원을요? 네. 이제 매출도 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 월급을 주면 계산해보면 오히려 이익이에요. 민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엄마 혼자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그러네. 순희 씨는 첫 번째 직원을 구하기로 했어요. 구인 광고를 냈더니 여러 명이 지원했어요. 그중에서 50대 아주머니 한 분을 선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리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네. 집에서 30년 동안 해왔어요. 순희 씨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영자 씨가 합류하자 상황이 훨씬 나아졌어요. 순희 씨는 요리에 집중하고 영자 씨는 배달과 서빙을 맡았어요. 역시 혼자보다 둘이 훨씬 낫네요. 영자 씨도 만족해했어요. 저도 이런 일 할 수 있어서 기뻐요. 2달 후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순희 씨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 내가 이런 매출을 올릴 줄이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옆 상가에 대형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오호 반찬 오픈.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문을 열었어요. 가격도 순희 씨보다 저렴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손님들이 호기심에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순희 씨의 매출이 30% 정도 줄었어요.
어떡하지? 가격 경쟁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영자 씨와 상의했어요. 사장님, 가격을 낮추면 우리도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만의 특색을 더 살려보면 어떨까요? 특색? 프랜차이즈는 똑같은 맛이잖아요. 우리는 정성과 맛으로 승부하죠. 영자 씨의 조언에 순희 씨는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더 정성스럽게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직접 담갔고 멸치볶음도 매일 새로 했어요. 고객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단골 고객들에게 작은 서비스도 제공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밑반찬 하나 더 드릴게요. 한 달 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가게를 한번 가봤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여기가 맛있어요. 사장님이 정말 정성껏 해주시네요. 순희 씨의 가게는 다시 예전 매출을 회복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정성이 통했네요. 영자 씨도 기뻐했어요. 1년 후 순희 씨의 가게는 완전히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았어요. 5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직원도 3명으로 늘었어요. 영자 씨 외에 2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더 고용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직원들도 순희 씨를 존경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58세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로 기사를 써보고 싶어요. 순희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신문에 나온다고요? 네.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58세에 창업하신 분이 여기 사장님이시죠? 순희 씨는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옛 동서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어머, 순희 언니. 정말 대단하네요. 영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5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면서요? 미경도 감탄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 순희 씨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운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희도 언니 보고 자극받아서 뭔가 해봐야겠어요. 동서들의 반응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갑자기 왜? 1년 전만 해도 내가 반대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 이제 보니까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칭찬이었어요. 민지와 민수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엄마 이야기했더니 다들 대단하다고 해요. 저도요. 친구들이 엄마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자녀들의 자랑에 순희 씨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순희 씨는 가게에서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만 해도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3명의 직원을 둔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 그때 한 고객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 다른 동네에 사는데 여기 음식 먹으려고 특별히 왔어요. 정말이요? 네.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순희 씨는 감동했어요. 58세에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순희 씨는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58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2년이 지난 지금 순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순희네 집밥은 이제 부천 지역 최고의 반찬 가게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월 매출 2,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배달 전담 직원도 따로 두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밀려들어요. 다행이네. 감사한 일이야. 순희 씨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안이 왔어요. 저희 마트 반찬 코너에 입점하시면 어떨까요? 마트예요? 네. 순희네 집밥 브랜드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였어요.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관리가 어려워질 텐데. 직원들과 상의해서 천천히 결정하세요. 민지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결국 마트 입점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존 가게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선에서요. 마트 입점 후 매출이 더욱 늘어났어요. 월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순희 씨는 이제 지역의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소상공인 성공 사례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58세에 시작한 창업기를 들려주세요. 강연장에서 순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58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청중들이 큰 박수를 쳐줬어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순희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덕분에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민수도 덧붙였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남편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두 고마워.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순희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2년 전 이 길을 걸으며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에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창업, 경영, 직원 관리, 고객 서비스. 2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배웠어요. 58세에도 배울 수 있구나. 가게 앞을 지나가며 간판을 봤어요. 순인의 집밥. 따뜻하게 불이 켜진 간판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갔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하루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자.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고객을 위해 요리하고 있다니.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치찌개로 하실까요? 네.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순희 씨는 웃으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순희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8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에 상처받았던 평범한 주부가 지역 최고의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되기까지의 여정.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순희 씨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